여러분은 혹시 길 한복판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26년의 첨단 고속철도 환승센터. 모든 것이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차가운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사람 안내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매끄러운 인공지능 키오스크만이 차갑게 불을 밝히고 있죠. 사람들은 그저 앞만 보고 바쁘게 지나쳐갑니다. 아무도 서로의 눈을 맞추지 않는 차가운 세상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매일 새벽 빗자루를 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주황색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은 68배 박만식 씨입니다. 백발이 듬성듬성 섞인 흰머리에 묵직한 체구의 남성이죠.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저 흔한 거리의 청소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빗자루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이 되면 만식 씨의 손목이 묵직해집니다. 오랫동안 쓰레기를 치우며 터진 거친 손마디. 그 손으로 잡은 빗자루 끝에는 차가운 새벽 바람이 묻어납니다. 만식 씨는 길바닥에 버려진 영수증을 조용히 집어듭니다. 젊은이들은 그를 볼 때마다 은근슬쩍 멀찍이 돌아서 걷습니다. 마치 먼지 취급을 하듯 고개를 돌리는 이들도 많죠. 얼마 전에는 한번 번듯하게 옷을 입은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눈치껏 좀 치워요. 냄새나니까.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만식 씨의 가슴을 찌릅니다. 하지만 만식 씨는 그저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나지막이 인사를 건넵니다. 그 주황색 조끼 속에 어떤 삶의 궤적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오전 6시가 넘어가자 환승센터는 통근객들로 북적입니다. 그때 유리벽 구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납니다. 32 정도 되어 보이는 외국인 여성 엘레나 씨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그녀는 여행 가방을 쥔 채 덜덜 떨고 있죠.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나가 검게 꺼져 있습니다. AI 키오스크 화면을 몇 번이나 터치해보지만 한국어와 기초 영어 메뉴만 뜰 뿐입니다. 표를 제대로 끊지 못한 그녀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봅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타야 할 기차를 놓쳤어요. 하지만 출근길 바쁜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하고 지나칩니다. 다들 귀에 와이리스 이어폰을 낀 채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하죠. 결국 그녀는 가방 위에 앉아 고개를 묻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구석에서 쓸개질을 하던 만식 씨의 눈에 그녀가 들어옵니다. 울먹이는 그녀의 모습에 만식 씨는 빗자루를 정지합니다. 세상의 차가움에 상처받은 이방인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졌죠. 그는 조용히 청소 수레 옆에 빗자루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조끼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돈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눈물을 외면하는 상황입니다. 지나가던 한 남성이 혀를 쯧쯧하며 지나갑니다. 아침부터 왜 길 한복판에서 울고 난리야? 그 몰인정한 한마디에 만식 씨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만식 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엘레나 씨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커다란 주황색 조끼 그림자가 그녀의 눈물 위로 내려앉습니다. 엘레나 씨는 다가오는 미화원을 보며 더 크게 헝클어진 몸을 사립니다. 저 청소부 아저씨도 자신을 쫓아내려는 줄만 알았던 것이죠. 만식 씨는 허리를 낮추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는 거친 손을 내밀며 나지막하게 입을 뗍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한 것은 퉁명스러운 한국어였습니다.
어쩌면 서툰 영어 단어 몇 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식 씨의 입에서 나온 문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손님. 많이 놀라셨죠? 모국어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완벽한 억양의 스페인어였습니다. 눈물을 닦던 엘레나 씨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춥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만식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차가운 한국의 길바닥에서 주황색 조끼를 입은 청소부 아저씨가 자신의 고향 말로 완벽하게 위로를 건네다니요. 도대체 빗자루를 든 이 68배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이 차가운 거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죠. 환승센터에 친절했던 안내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유리가 서 있죠. 젊은이들에게는 편리한 세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든 이들에게는 거대한 벽입니다. 기계 앞에서 주춤거리는 노인들의 모습. 뒤에서 들려오는 젊은이들의 짜증 섞인 한숨소리. 아저씨, 못하시겠으면 옆으로 좀 비키세요. 그 차가운 소리가 환승센터에 울려 퍼집니다. 만식 씨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봅니다. 빗자루를 잡은 그 손에 힘이 꾹 들어가지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온기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만식 씨에게도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대기업 해외 상사에서 일했던 날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세계를 누비던 통역관이었죠. 영어와 스페인어, 일어와 중국어까지 구사하며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던 당당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지요.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세요? 가족들의 무심한 한마디에 만식 씨는 입을 닫았습니다. 사회에서도 집에서도 그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죠. 버려진 느낌을 견딜 수 없어 시작한 일이 청소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순간 세상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환승센터의 기둥이나 먼지처럼 취급했죠. 어느 날은 한 청년이 가방을 매다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바닥이 오염되자 만식 씨는 얼른 걸레를 들고 달려갔지요. 죄송합니다. 금방 닦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멸시였습니다. 아, 진짜 바지 끝단에 튀었잖아요. 제대로 좀 치워요. 청년은 침을 뱉듯 한마디를 내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주변의 그 누구도 그 청년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만식 씨는 무릎을 굴린 채 바닥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만식 씨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 거친 손과 주황색 조끼가 부끄럽지 않았지요. 오히려 가장 낮은 바닥에 서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계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이들. 스마트폰만 보며 걷느라 마음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 만식 씨는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는 동안에도 그의 눈은 늘 사람들을 향했죠. 도움이 필요한 일을 발견하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지막이 건네는 길 안내. 어르신, 그 표는 저쪽 승강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작은 호의에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 만식 씨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청소부는 단순히 먼지를 쓸어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속 외로움을 쓸어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만식 씨는 차가운 유리 바닥을 쓸어냅니다. 하지만 세상은 갈수록 더욱 냉정해져만 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는 점차 식어가고 있었죠. 이 차가운 공간에서 과연 만식 씨의 작은 온기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환승센터 한 구석에서 커다란 비명이 들려옵니다. 스페인 여행객 엘레나 씨의 절박한 울음소리였지요. 차갑게 외면하는 군중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만식 씨는 이 절망의 순간에 그녀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빗자루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능력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32의 엘레나 씨. 그녀에게 이번 한국 여행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승센터에 들어선 순간 모든 꿈이 깨졌습니다. 기계는 그녀의 카드 결제를 자꾸만 거부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마저 깜빡이다 검게 꺼져버렸지요. 주변을 둘러보아도 도움을 청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문 표지판조차 차가운 기계 화면에 가려져 있었지요. 기차 출발 시간은 이제 겨우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 말이 통하지 않는 차가운 공간에서 그녀는 거대한 고립감을 느끼며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엘레나 씨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절박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영어로 부르짖어 보았지만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인 채 무심하게 지나칠 뿐이었지요. 출근길 바쁜 걸음을 방해받았다는 듯 짜증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난리야 시끄럽게. 한 남성이 던진 차가운 비아냥이 공기를 찌릅니다. 비록 한국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눈빛에 담긴 멸시와 거부감은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가슴이 턱 막힌 엘레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화려한 건물 속에서 그녀는 버려진 섬처럼 혼자 남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제복을 입은 보안 경비원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도움의 손길인 줄 알고 엘레나 씨는 고개를 들었지요. 하지만 경비원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통행에 방해됩니다. 경비원은 퉁명스러운 한국어로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엘레나 씨는 당황하여 스페인어로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쩌라는 거야? 비키세요. 경비원은 혀를 차며 그녀의 가방을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그저 구경거리처럼 바라보았지요. 억울함과 슬픔에 엘레나 씨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타국에서 겪는 이 서러움과 무시를 그 누구도 막아주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박만식 씨.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시절 해외에서 겪었던 차가운 인종차별과 소외, 길을 잃고 눈물 짓던 자신의 젊은 날이 엘레나 씨에게 겹쳐 보였지요. 만식 씨는 잡고 있던 빗자루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더 이상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는 청소 수레를 벽에 세워두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비원이 엘레나 씨의 팔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만식 씨의 묵직한 손이 경비원의 팔을 막아섰습니다. 68 청소부의 단호하고 기품 있는 눈빛에 경비원은 엉겁결에 손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뭡니까? 청소나 하시지 왜 참견이에요? 경비원의 무시하는 말에도 만식 씨는 눈 하나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만식 씨는 경비원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손님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있는 엘레나 씨를 향해 허리를 굽혔지요. 사람들은 늙은 청소부가 무모한 짓을 한다며 비웃었습니다. 영어도 못할 텐데 무슨 수로 도우겠다는 거야? 하지만 만식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마디는 모든 이들의 귀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숙녀분.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그것은 완벽한 스페인 남부 억양의 모국어였습니다. 울먹이던 엘레나 씨의 눈동자가 거대한 충격으로 흔들립니다. 이 차가운 한국의 환승센터 미화원 조끼를 입은 노인이 어떻게 자신의 모국어로 깊은 위로를 건네는 것일까요?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제 어떤 반전이 이 차가운 공간을 바꾸어 놓을까요? 차가운 환승센터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청소부의 입에서 흘러나온 스페인어. 경비원도 지나치던 구경꾼들도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외국어잖아.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만식 씨는 오직 엘레나 씨만을 바라봅니다. 배터리가 나간 모양이군요. 제 보조 배터리를 먼저 쓰십시오. 만식 씨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케이블을 꺼내 건넸습니다. 익숙한 고향의 억양, 다정한 목소리.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엘레나 씨의 몸이 떨려왔습니다. 지옥 같던 타국에서 만난 구원자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만식 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엘레나 씨의 스마트폰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만식 씨는 그녀의 티켓 정보를 능숙하게 확인했죠. 걱정 마세요. 기차 출발까지 아직 7분 남았습니다. 충분히 승차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만식 씨는 경비원을 돌아보며 정중하지만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승차권을 소지한 승객입니다. 제가 승강장까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경비원은 만식 씨의 당당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엘레나 씨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스페인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시나요? 만식 씨는 묵묵히 청소 수레를 벽으로 치우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외 상사에서 바르셀로나 지사장으로 일했었습니다. 스페인은 제게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지요. 함께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엘레나 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만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진 분이 왜 이곳에서 청소부를 하고 계신가요? 만식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승강장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은퇴 후 집안에만 있으니 제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기계로 도배된 이 현대적인 건물에서 진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을 많이 보았지요. 그는 매일 새벽 빗자루를 들며 길 잃은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눈물 찢는 이방인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는 노인들. 내 지식과 언어가 누군가의 슬픔을 닦아줄 수 있다면 내 옷이 주황색이든 정장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담담한 고백에 엘레나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차 승강장에 도착하자 플랫폼으로 고속열차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만식 씨는 승차권 개찰구에 그녀의 QR코드를 직접 대어주었습니다. 이 칸으로 타시면 됩니다. 부산까지 편안히 가십시오. 엘레나 씨는 기차에 오르기 전 만식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스페인식으로 그의 양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만식 씨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제가 만난 최고의 신사이자 이 차가운 도시의 천사였습니다. 주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승객들이 어느새 나지막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청소부를 무시했던 시선들은 사라지고 거장 언어학자를 바라보는 듯한 경외감이 승강장을 채웠습니다. 만식 씨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엘레나 씨가 창밖으로 손을 흔듭니다. 만식 씨도 손을 흔들어 배웅한 뒤 다시 1층 환승센터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가 벽에 세워두었던 빗자루를 다시 집어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만식 씨를 보자 고개를 숙여 미안함을 표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은근한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만식 씨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쓸어낼 뿐이었지요. 그의 주황색 조끼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청소부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가운 AI 세상에서 인간의 온기를 증명하는 거룩한 제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만식 씨가 전하는 마지막 감동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환승센터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계처럼 목적지를 향해 스쳐 지나가지요. 하지만 오늘 아침 이 차가운 공간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둘러싸인 냉정한 건물 속에서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무엇인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식 씨는 다시 묵묵히 바닥의 먼지를 쓸어냅니다. 빗자루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단순히 깨끗해진 바닥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경계와 냉소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은 온기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었지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 눈치 보고 자식들에게조차 짐이 될까봐 고개를 숙이는 우리 시대의 어르신들. 하지만 68배 만식 씨가 보여준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 그친 손마디에는 60년 넘게 쌓아온 삶의 지혜가 들어있었고 주름진 눈가에는 세상을 보듬는 깊은 자애로움이 담겨 있었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쓰러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가슴 속에 더 깊은 온기와 지혜를 품어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과정입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만식 씨는 이 시대 노년의 위대한 존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혼자라는 생각에 쓸쓸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점점 기계화되고 차가워지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 하나 없어 눈물 짓고 계시지는 않나요?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팍팍하고 각박해진다 해도 우리의 가슴 속에 흐르는 온기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길을 잃은 여행객에게 건넨 스페인어 한마디처럼 여러분께서 주변에 건네는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은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해가 저물어가는 환승센터. 만식 씨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빗자루를 정리합니다. 주황색 조끼를 벗어 차곡차곡 개어놓는 그의 손길에는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을 쓸어내렸다는 뿌듯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청소부라는 이름으로 일하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이어주는 마음의 통역사였습니다. 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쓸어내면 되지만 사람 가슴 속의 외로움은 오직 따뜻한 관심으로만 닦아낼 수 있지요. 그가 남긴 이 나지막한 한마디가 오늘 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박만식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지금 주변에 있는 외로운 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홀로 계신 부모님께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건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따뜻한 온기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외로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도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